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 전에 난자나 정자의 질적인 면을 개선하고 생식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타민과 영양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 C, D, E 등과 이노시톨, 코엔자임 Q10, L-카르티닌, 아르기닌, DHEA 등 여러 가지 비타민과 영양제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 전 언제부터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 임신이 성립되면 중단해야 할 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종류별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시톨은 이제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식품으로 섭취되기도 합니다. 물론 영양제 형태로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제이고 비타민은 아니지만 비타민 B8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콜린과 함께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 생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약으로 이 두 가지 제제를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먹어봤는데 달달한 맛이 나고요. 가루 형태로 복용하면 되고 그냥 먹거나 물에 타 먹거나 우유와 함께 타서 드셔도 됩니다. 이노시톨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미오이노시톨과 디키로이노시톨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미오이노시톨은 구조가 글루코스, 즉 당과 비슷하고 혈당을 낮추는 세포 신호체계에 관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디키로이노시톨은 혈중의 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합성하고 저장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남성 호르몬 과다에 의한 만성 무배란증과 여러 증상을 동반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미오이노시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난포를 키우는 난포 자극 호르몬의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난소에는 미오이노시톨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난포를 키우는 난포 자극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배란 기능이 더디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오이노시톨을 복용하게 되면 배란 기능이 회복되고 남성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게 되고 체내의 콜레스테롤 레벨도 조절되고 식욕이 감소하고 지방 분해가 일어나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는 디키로겐이라고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제제와 이노베이 알파라고 국산 제제가 이런 성분 구조로 두 가지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외 디키로이노시톨은 수입이 현재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명을 드려보자면 난소 레벨에서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혈중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고 그러면 난소 내에 있는 에미퍼라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미오이노시톨이 디키로이노시톨로 변환되어 결국 미오이노시톨 부족 사태가 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난포 자극 호르몬 신호체계가 약화돼서 난포가 자라지 못해서 임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미오이노시톨은 보충해 주는 게 맞고 적절한 난소 내에서의 비율은 100대 1 정도가 돼야 되고 혈중 레벨은 40대 1 정도로 생각하고 복용하시면 다낭성 난소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문구를 보시면 되는데요. 2017년도에 발표된 메타 분석을 보면 6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계 처리한 결과 이노시톨 복용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임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산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편이 연구자들의 이름과 연도이고요. 오른쪽 빨간 세로선이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노시톨이 실제 임신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노시톨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세정관이라는 곳에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이는 다른 물질들과 연계해서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고 삼투압을 적절히 조절해서 정자가 잘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에 정자의 수정 능력 획득 과정과 첨치화 반응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잘 움직이게 하고 잘 결합하게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 정자의 운동성이 약한 환자 109명을 3달간 이노시톨 치료를 했더니 평균 운동성이 20.3%에서 27.98%로 현저하게 상승해서 남성 난임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헝가리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정자의 수, 운동성, 정상 정자 비율이 모두 감소되어 있는 남성에게 이노시톨, 엽산, 비타민 E, L-카르티닌, L-아르기닌의 복합제를 2달간 투여를 한 후에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더니 투여군에서 임신율과 3일 배양 배아의 등급 두 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생식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다낭성 난소가 있는 분들의 하루 용량은 4,000mg 정도까지 매우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작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약 2,000mg 정도 하루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어떨지 살펴보면 여러 논문에서 임신성 고혈압 당뇨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고, 실제 이노시톨이 인슐린 대사와 혈당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는 2019년 연구로 이노시톨이 임신성 당뇨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우측 상단 왼쪽이 이노시톨을 복용한 그룹이고 더 우측이 대조군입니다. 숫자를 쭉 보시면 제일 위 빨간 동그라미 그룹, 즉 사전에 임신성 당뇨의 위험성이 높은 여성들에게서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발생률이 6%인데 반해서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71%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BMI가 30 이상으로 고도 비만인 그룹에서도 14%와 33.6%로 꽤 차이가 나는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노시톨을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임신 중에 매우 안전하며 어떤 부작용도 보고된 예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신 중 언제까지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리뷰 논문도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임신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해서 분만할 때까지 복용했던 연구를 살펴보면 임신성 당뇨 발병률이 약을 복용한 군이 17.4%, 그렇지 않은 군이 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 위험성 있는 분들은 그냥 분만할 때까지 쭉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대개 25주까지 복용 추천드리는데요.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이 대개 그 전에 발병하기 때문이고요. 큰 임상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조산의 과거력이 있거나 임신 초기 유산 위험성이 있었던 분들은 임신 기간 내내 복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노시톨 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노시톨은 임신 준비 시 반드시 복용하자. 용량은 보통 사람은 2g, 하루 1포, 다낭성 난소가 있으면 4g, 하루 2포까지도 가능하고, 임신돼도 절대 중단하지 말고 25주까지 복용하고,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조산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분만할 때까지 쭉 복용하자입니다. 물론 보통 분들도 그냥 분만할 때까지 계속 복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